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날씨가 선선함을 넘어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초겨울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이럴 때죠. 연말 연시도 남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산물이 제철을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이 해산물을 찾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수산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때고, 그래서 오늘은 수산물 고를 때 흔히 실수 또는 착각하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채널의 지향점이 뭐겠습니까? 평소 수산물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수산물을 드시게끔 진입장벽을 낮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아마 이거 회를 좀 아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신박한 내용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팔딱팔딱 뛰는 화로가 무조건 싱싱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 또는 오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루는 제가 친구들하고 횟집을 갔어요. 자, 그날 갑자기 먹고 싶은 게 고등어회. 예, 고등어는 대부분 욕지도 쪽에 해상가두리에서 양식으로 오잖아요. 화로 잘 실려오고 원형 수조에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애들.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나가서 뜰채로 딱 건지죠. 그거를 이제 썰어서 주는데, 이 고등어 딱 이렇게 건질 때 그냥 얘가 그냥 팔떡 뛰어서 바깥으로 그냥 내동댕 쳐버렸어. 바닥에 떨어진 애가 막 팍 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자, 이 고등어 이거 과연 싱싱한 걸까요? 싱싱하지 않은 걸까요?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여쭤봤나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고등어는 당연히 싱싱한 거죠. 예, 당연히 싱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럭, 광어, 놀래미, 도미, 농어, 도다리도 있고요. 도다리가 이제 강도다리죠. 자, 이들 시장 가면 흔히 있죠. 자, 이들 오정을 손님이 오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짜고짜 뜰채 딱 떠서 퍼주시는 상인분들 종종 계시고, 자, 뜰채 풀면 어떡합니까? 이 바닥에 내려놓죠. 아니면 이걸로 바로 저 위에 탁 올리시는 분들 계시고, 얘가 그냥 팔딱팔딱 막 뛰어요.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생선, 과연 싱싱한 걸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싱싱하죠. 살아있는 거는 일단은 싱싱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싱싱한, 요거는 조금 활력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활력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럭, 광어, 도미, 놀래미, 농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이들 흰살 생선은 수조에서 다 꺼냈을 때 바둥거리지 않고 그냥 가쁘게 숨만 쉬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활력을 가진 애들입니다. 반대로 그냥 팔딱팔딱 뛰는 애들, 가만히 뒀는데도 팔딱팔딱 뛰어요. 사람이 손을 딱 대려고 하면은 물고기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팔딱팔딱 뛸 수 있어요. 요거는 제외. 근데 그냥 내버려 뒀는데 주기적으로 팔딱팔딱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런 애들은 활력의 이상 징후가 생겼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특히 자연산의 스트레스에 취약하잖아요. 아니면은 수저 적응, 수온 적응, 환경 적응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기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활어의 활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이게 심해지면은 며칠 못 가서 수조에서 죽어버릴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주로 먼저 팔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팔딱팔딱 뛰니까 싱싱한 건 줄 알고 이거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숨만 쉬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말했던 흰살 생선은 아까 그 고등어와 달리 불에가 무척이나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불에가 너무 크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꾹꾹꾹 소리가 나기도 하는 애들도 있죠. 그게 바로 뭐 민어, 백조기, 이 조개과 애들, 꾹꾹꾹 해서 개구리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만큼 불에가 발달한 애들은요, 이제 몸속에 공기를 넣고 부풀리면은 수중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잠시라도 이 공기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일정 부분 도와주는, 물론 얘네들을 계속 내버두게 되면 결국엔 숨이 턱 막혀서 죽죠. 그래서 숨이 막힐 때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주둥이를 쭉 내밀고 뻐끔 하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딱 느낌 아시죠? 하지만 고등어처럼 파르르 난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왜? 한동안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활력이 좋은 애들, 제가 낚시를 가다가 참돔, 뱅이돔, 뭐 감성돔 잡아서 건질 때마다 얘들은 두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바닷속에서 온전하게 자라왔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있는 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양식을 드실 텐데 양식장에서 곧바로 이제 시장으로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화장이 있어요. 따로 뭐 인천 뭐 연안부두 얘도 있고 뭐 미사리에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화로 창고에서 보세 창고 같은 데서 며칠 정도 이제 풀어서 여기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수조에 적응시키는 것을 이제 순치라고 합니다. 상인들 은어로는 이끼가 난다. 이끼가 난 애들은 활력이 좋아서 횟집의 수조에 옮겨져서도 거기서 한 며칠을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수조 안에서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바닥에 있어야 할 광어가 수면 위로 막 올라와. 막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이거는 기존의 아이들 상식과 좀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흰살 생선의 경우에 한해서는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활력을 가졌다. 반면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고등어, 전어, 전갱이 이런 등푸른 생선, 붉은살 생선은 꺼냈을 때 최대한 발버둥 치는 것이 좋은 활력과 힘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은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전어 회 뜨면은 약간 잿빛이 돌지만 그래도 뭐 흰살이라고 보이고, 방어는 부위에 따라서 뭐 등살은 당연히 이제 붉지만 뱃살 내려올수록 하얗잖아요. 그러면 흰살 생선 아니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어도 전어도 참치는 당연히 붉은살 생선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생선 근육의 100g당 붉은살 색소 성분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100g당 10mg 이상인 경우는 붉은살 생선으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요. 10mg 이하면은 흰살 생선에, 연어가 그래서 흰살 생선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활력이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회 썰어 먹으면 맛이 떨어지냐?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제가 하루는 이제 방송 PD님들하고 실험 한번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요, 살아있는 아주 활력이 좋은 참돔 한 마리를 구매를 했고, 또 하나는 거의 죽어가는 이 비실비실한 참돔 한 마리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선어로 경매돼서 들어온 자연산 참돔, 얘는 이제 이미 죽은 거죠. 죽었지만 죽은 지 한 10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횟감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회를 똑같이 쳐서 맛을 봤는데, 그 결과 활력이 넘쳐서 아주 상태가 좋은 애랑 죽기 직전에 놓인 애랑 블라인드 테스팅 했을 때 식감이 똑같았습니다. 맛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단 하나 차이 난 게 뭐냐? 선어로 경매된 자연산 참돔이 유독 무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숙성이 됐겠죠?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죽기 직전에 얘가 숙성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이 물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식감이 짱짱한 애가 이 좋은 활력을 가진 참돔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 시장에 가면은 당연히 화로회를 먹죠. 잡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냅다 찔러가지고 막 썰어서 그거 갖고 이제 초장집 올라가서 먹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활력이 좋든지 조금 비실비실하든지 간에 사실 화로회로서는 식감 차이가 거의 없다. 맛 차이는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뭐 일본산이냐 중국산이냐 국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길어진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적어도 식감에 대해서는 이 활력에 따른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 고기를 숙성해 가지고 내야 하는 호텔, 또 고급 일식집에서는 이 오너 셰프분들이 이 화로를 고를 때 굉장히 꼼꼼하게 고릅니다. 활력을 그렇게 따져요. 똑같이 살아있더라도 활력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려고. 숙성했을 때 활력 안 좋은 애들은요 금방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좀 숙성회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실 때는 활력이 무조건 좋은 거를 고르시는 게 정답. 낚시할 때 제가 많이 겪은 게 뭐냐면, 이제 주로 서울에서 남해로 많이 돔낚시를 가거든요. 그때 주로 감성돔, 뭐 볼락, 돌돔, 참돔 이런 것들을 주로 잡아다가 물 살림칸에다가 기포기를 이제 산소로 틀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집으로. 어떤 애는 막 이제 비실비실거리는 죽기 직전인 애들, 그리고 어떤 거는 완전 짱짱한 애들이 있어요. 돌돔, 볼락 이런 애들은 한 10시간이 지나도 잘 살아있어요, 아주. 근데 감성돔, 특히 참돔 이런 애들 비실비실하고 금방 죽어나가기 일수. 특히 이제 바늘 삼킨 애들, 아가미 이제 건드려가고 피난 애들, 얘네들은 이제 금방 죽어버리고. 어떻게 잡혔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얘들 집에서 이제 회를 쳐보잖아요. 몸부림치다가 힘 다 쓰고 죽은 애들은 살이 진짜 금방 물러져 있습니다. 그 애들은 숙성을 하나마나 당장 이렇게 쳐서 먹어도 살이 물러.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피디님은. 그리고 이제 살 안에 있어요. 숨은 붙어있는데 막 죽기 직전에 애들 있어요. 막 희말이 없어갖고 비빌. 이런 애들은 죽기 전에 빨리 쳐서 화려로 먹으면은 먹을만해요. 근데 얘들 냉장고에 조금만 넣어놓고 한 몇 시간 있다 먹으면 금방 또 풀어버려요, 살이. 그래서 쌩쌩하게 살아있는 애들은 좀 오랫동안 숙성해도 살 탄력이 남아있고 그런 거죠. 고기가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사후 경직이 옵니다. 죽고 나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게 경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축이 되면서 살이 이제 오므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감이 그때 먹었을 때 탄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어종마다, 크기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활력에 따라서 힘 다 쓰고 고생해서 죽은 애들, 고생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후 경직이 유지되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1시간 안 돼서 그냥 근육이 수축이 됐던 게 이완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이 풀어지니까 이제 물러지죠, 급격하게. 근데 활력이 아주 좋은 애들은 특히 이제 단칼에 탁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후 경직이 유지되는 시간이 꽤 오래 갑니다. 여기서 이제 신케지메가 나오는데, 촉수를 이제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촉수를 없애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사후 경직 시간이 좀 오래 가고, 더 오래 가죠, 더. 뭐 낚시를 한 걸 갖고 와서 회를 뜰 때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항상 이런 원리에 의해서 탄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제각각이더라. 이 최적의 숙성 시간 찾는 거, 이게 이제 일식집 셰프님들이 연구를 해 나가야 몫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팔딱팔딱 뛰는 화로가 무조건 싱싱하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커 보인다고 살이 많을 거라는 착각. 자연산이 양식보다 좋을 것이란 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가 있다. 생물이 냉동보다 싱싱할 것이란 착각. 다시